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 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다우랑 S&P 달성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약보합 수준으로 전환을 좀 했네요. 코스피는 여전히 강보합 수준에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은 그런 주도 업종이 좀 계속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바이오 쪽으로 한번 또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바이오 쪽에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CDMO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밀라노 제약바이오 전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수주 증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업계의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유한양행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이제 오후장까지 오늘은 좀 바이오의 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런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그 종목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달에 또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재원 확보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 주들도 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PER도 그렇고 너무 지금 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전체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2천억대 넘게 코스피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400억대 넘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업종에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업종별로 선정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게임, 자동차 이렇게 좀 저평가된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FOMC 관련해서 또 어떤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많았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뭐 0.5는 아니어도 0.25bp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택한다면은 뭐 연말에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가장 수혜를 볼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저는 자동차, 게임 섹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9월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일단 인하는 모두 다 했지만 B컷이냐 스몰컷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동결적으로 다음 FOMC에서 동결적으로 20%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주 잠깐 좀 점검을 해볼까 해요. 제가 아침에 브리핑 했을 때 조선주 슈퍼사이클 겪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삼중고도 같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1, 2위 조선사 지금 합병했고 네. 더불어서 지금 노조 파업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같이 삼중고 겪고 있기 때문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브리핑을 제가 앞서서 했었는데 그럼 이런 부침이 있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할까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중국은 견제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하고 주력 선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점유율 자체는 이제 1위, 2위를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LNG 쪽이 또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NG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LNG 부분에서는 크게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중국의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턱 밑까지는 쫓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그런 수주 사이클을 보면은 LNG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또 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좀 우려 요인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수출로 인해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어떤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이클 자체는 이제 크게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론 조정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에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MRO 쪽으로 가장 이제 선두주자를 달릴 수 있는 하나오션을 여전히 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티웨이 항공, 한올 바이오파마, 크래프톤,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크래프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주자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이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게임 업종들이 이제 좀 우려감들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지속적인 좀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모든 업종에 대한 생태계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도 이걸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또 필두로 해서 실적이 지금 너무 또 잘 나오고 있고요. 3분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또 이제 80만을 돌파를 하면서 2020년 이후로 또 한 번 이제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 요인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식으면 뭐 크래프톤도 지금 다운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크래프톤이 지금 신작도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공개한 것만 파이프라인이 한 20개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게임이 출시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흥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최근에 지스타라든지 게임스컴에서 일부 그 게임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주 안에서는 대장격으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에 있어서는 신작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죠. 앞으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크래프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중앙첨단소재, 에이징랜드, 바이넥스, 엔캠, D&D 파마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CDMO 쪽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인가 했더니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에 많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CDMO 관련해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이 바이넥스와 같은 중소형단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생산 시설이 좀 중소형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수주가 뭐 삼성 쪽으로도 가겠지만은 중소형 시설을 또 가지고 있는 이 바이넥스가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외형 성장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DMO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DO 쪽도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제 CDO라는 게 이제 위탁 이제 개발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CDMO 매출까지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소형단에서는 뭐 ST팜, 바이넥스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에 이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밀라노에서도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되고 있는데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혜는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위 3가지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게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크래프톤 살펴봤었는데 게임주들에게 있어서는 신작 모멘텀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최근에 사실 NC소프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 살펴보니까 좀 6% 넘게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슈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 8일에 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워낙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할 만큼 크게 뭐 받아들일 만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홍콩까지 해서 급락이 나왔고 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12일에 재정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연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히토류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히토류는 중국이 목리를 부리면서 가격이 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CC는 오늘 티웨이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웨이가 지금 1대 주주가 예림당이고 2대 주주가 대명 소노 시즌인데 대명 소노 시즌이 본격적으로 티웨이 항공에 있어서 인수 절차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내 매수나 지분 공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단 LCC는 오늘 티웨이 항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주 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제 오늘 장 시작하고서 좀 많이 눌리는 이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 악재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다소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주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지금 3년 동안 보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하단 부근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0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번 했었을 때 21년도까지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지금도 이어지리라는 뭔가 보장은 없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 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과거의 어떠한 패턴을 보면서 좀 확률이 높은 업종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게임주가 아직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은 여전히 좀 대장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시프트업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모바일 쪽보다는 사실 이런 콘솔이라든지 PC 게임 위주로 개발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콘솔 게임 매출 비중이 이제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바일 쪽은 지금 한 11%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모바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작은 PC나 콘솔 쪽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역시도 이제 콘솔 관련해서 또 전문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스텔라 블레이드 이제 판매량이 또 100만 장을 넘었고 또 뭐 니케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중국 판호 발급을 받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주주가 또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이제 엔터 그리고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텐센트가 대주주로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판호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시프트업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웹젠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 지스타가 11월 중순에 이제 한 번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에도 참가를 했었고 앞으로도 좀 참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사업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퍼블리싱 게임을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사랑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좀 분배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자체 신작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시가 내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에 뭐 25년 1분기 실적부터 좀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이제 며칠 동안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또 이틀 동안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사실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게임성에 대해서 문제도 많았고 과금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떠한 사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기업들을 조금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뭐 웹젠, 시프트업, 크래프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밸류에이션 봤을 때 지금 최하단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수하긴 쉽지 않겠지만 11월 중순에 지스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라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크래프톤, 시프트업 그리고 웹젠 주셨으니까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